화가는 죽어야 값이 오른다는 말의 원류가 된 밀레와 고흐와 고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들 중에 몇 사람들입니다. 조용필의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라는 노래의 고흐, 달과 6펜스의 고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149회차 박정수입니다. 1881년 11월부터 1890년 7월 10년의 기간 동안 고흐가 그린 9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150여 점이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아르레에서 만들어집니다. 고흐의 역작이 탄생하는 장소이며 시기입니다. 또한 1888년 10월 35세의 고흐는 40세의 고갱을 만납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매끄러운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단 63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고갱과 고흐는 서로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와 고흐가 그린 빨간 베레모를 쓴 폴 고갱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의 배경에는 고갱과 고흐의 다툼도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간 이 두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생을 마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불행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세계인의 흉금에 애잔한 감정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 타히티를 사랑한 남자 고흐와 함께 생전의 명성을 얻지 못하였지만 사후에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는 예술가의 명성이 만들어지는 폴 고갱. 이 두 명의 화가는 생전의 시대를 풍미하지는 못하였지만 죽은 후 이들이 남긴 작품과 예술가는 미술사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성공한 삶은 아니었지만 오늘날 이들의 예술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개인의 감정과 인간적인 삶의 가치, 개인의 생각하고 있는 사유와 느낌과 감정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림이라는 곳에 포함을 시키면서 예술 혼을 불태웠습니다. 고흐가 그린 붕대를 감은 자화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배경에는 창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배경으로는 일본 판화가 보입니다. 고흐가 일본 판화를 수집하였다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고갱의 작품을 후기 인상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품에 개인의 감정을 첨가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갱의 그림은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풍경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고흐는 보고 그리지만 고갱은 상상으로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그려냅니다. 특히나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이 작품 이후에는 더 많은 상상의 세계를 가지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야곱과 싸우는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송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송아지는 실제의 것이며 천사는 가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나 악마, 영혼을 그려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갱이 가져온 가장 큰 시대적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흐와 고갱은 세계적 미술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왜 예술이라고 할까요? 고흐가 고갱을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것은 그림 그리는 방법이나 모양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그려야만 유명해질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다급한 질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로는 세잔이 말한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하는 시대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 고갱에 대한 끈질긴 구애, 지속적인 편지, 물론 동생이 보냈습니다. 작품에 대한 제작과 열망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열망을 해소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었나 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어쩌면 고흐의 짝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지음하여 고갱이 고흐에게 말을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풍경을 그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갱의 입장에서 보면 고흐는 그다지 훌륭하거나 뛰어난 화가가 아니었나 봅니다. 압생트에 취한 어느 날 밤 불꽃 같은 삶의 정념을 시켜줄 것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의 빛이 되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립니다. 고갱은 언제 결혼하려는 작품을 그리기도 합니다.
2015년에 우리 돈 3,200억이 넘는 그림으로 매매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또한 보통의 여인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대의 표현 방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히티에서는 귀에 꽃을 꽂으면 남편을 찾는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화 작품에 인간의 언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언어를 갖기 시작합니다. 원시 문화와 성병, 이국 침이, 여성 편력, 이러한 온갖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고갱. 그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미술 작품에 대한 것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위대한 예술입니다. 말년에는 건강의 체념과 공피부로 인생 역작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3m가 넘는 대작을 완성한 후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자살은 실패하고 말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과 생명의 여인, 그리고 어린이, 생존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과일 따는 여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늙은 여인, 인생의 풍미를 이야기하는 배경들. 고갱은 이 그림을 통해 그림이 어떤 상징성을 내포할 수 있고 무엇을 대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피카소도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따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1888년 9월 고흐는 아르에서 고갱을 기다리면서 포럼 광장에 위치한 카페 테라스를 그립니다. 불꽃 같은 삶에 위로를 줄 것만 같은 노란색 밤의 카페 테라스. 압생트를 취해 사물이 노란색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는 그림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두 명의 위대한 예술가는 그림의 감정과 감성, 생각과 느낌을 포함시키면서 상징주의와 표현주의라고 하는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거나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립니다.